이제는 바쁘게 살아가던 날들이 지나고 정막이 깊게 자리 잡은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아이들은 제 갈 길로 떠났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점 줄어들었다. 집 안에는 텔레비전 소리가 울리지만 그마저도 마음을 허전하게 만드는 날이 있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 이 나이에 이런 고독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고독은 그저 슬픈 감정으로만 머물지 않는다. 불교는 고독을 이렇게 설명한다. 물이 흐름을 멈추고 고요해질 때 그 바닥이 드러난다. 삶도 이와 같다. 고독은 우리가 분주했던 일상 속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한다. 지금 느끼는 이 고독이 생각지도 못했던 평화와 지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라. 나를 위한 첫 번째 쉼표, 고독을 만나다. 젊은 날의 당신은 끊임없이 달려왔다. 아침이면 아이들을 깨우고 학교에 보내고 직장에서 치열하게 일하며 하루를 보냈다. 퇴근 후에도 쉴 틈 없이 가사와 육아에 몰두하며 밤을 맞이했다. 그 속에서 당신을 위한 시간은 언제였는가? 서울에 거주하는 65세의 김모 씨는 이렇게 회상했다. 젊을 땐 아이들을 위해 돈 벌고 가족을 챙기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이 없었더라고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도 몰랐죠. 이제는 모든 책임에서 벗어난 지금, 갑작스레 찾아온 고독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고독은 당신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진정한 쉼표와도 같다.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찾는다라고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분주했던 일상에서 한 걸음 물러선 지금이야말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다. 한 예로 강원도에 사는 67세 최모 씨는 은퇴 후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는 매일 같은 하루를 보내는 것이 처음엔 답답하게 느껴졌다고 한다. 그러나 산책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다. 아침에 걷다 보면 공기가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 새소리, 계절의 냄새가 하루하루 다르더라고요. 그런 작은 것들이 이렇게 큰 행복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이처럼 고독 속에서 얻게 되는 기쁨은 거창하지 않다. 책장에 묵혀둔 책을 꺼내 읽거나 창밖을 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라. 손끝으로 하는 간단한 취미,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일상의 작은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후반의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퇴직 후 혼자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따뜻한 찻잔을 손에 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예전엔 이런 시간이 아깝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이게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에요. 고독 속에서 얻게 되는 진정한 자유는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던 삶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를 위한 삶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젊은 날에는 가족과 사회의 기대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릴 필요 없이 당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 전북에 사는 63세의 박모 아주머니는 퇴직 후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 남편은 처음엔 그런 게 뭐 필요하냐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젠 오히려 저를 응원합니다. 혼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저만의 힘이 되더라고요. 고독은 당신이 미뤄두었던 꿈과 즐거움을 다시 꺼낼 기회를 준다. 차 한 잔을 준비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따뜻한 온기를 느껴보라. 그 속에서 당신은 참된 자유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욕심을 비우고 가벼워지는 삶의 전환점. 지금까지
우리는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감정과 짐을 돌아볼 여유는 없었다. 삶이 조금 느긋해진 지금, 고독은 당신에게 이렇게 묻는다. 당신 마음속엔 어떤 짐이 남아 있습니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마음이 가는 곳에 삶이 머문다. 마음속 후회와 미련이 크다면 삶 역시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지금이야말로 억눌렸던 감정과 마주하고 정리할 기회다. 서울에 사는 64세 김모 씨는 평생 남들 눈에 잘 보이려 노력하며 살았다. 누군가가 저를 칭찬하면 그게 곧 내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독립하고 혼자 남으니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음속 짐은 종종 과거의 선택에 대한 후회나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미련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고독은 당신이 그런 감정을 정리하고 내려놓을 시간을 준다. 아내와 잘 알고 지내는 한 여성분은 평생 시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았다고 한다. 결혼 내내 인정받지 못한 기분이 들었고 그 생각이 저를 계속 괴롭혔어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녀는 시어머니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분도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감추기 위해 저를 그렇게 대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시어머니를 마음속에서 용서했다. 그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군요. 억눌렀던 감정을 억지로 덮어두는 것이 답이 아니다. 고독 속에서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때로는 용서하거나 이제는 놓아주자고 결심하는 연습을 하라.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가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삶도 내 것이 아니다. 경남에 사는 한 남성은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다. 아버지는 엄격했고 저를 늘 억눌렀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그분도 자신의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아버지를 이해하며 마음의 짐을 덜었다. 그제야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은 과거를 치유하는 것일 뿐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설계하는 첫걸음이 된다. 청주에 사는 68세의 한 여성이 어느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평생 남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게 참 좋아요. 고독은 당신에게 묻는다. 지금부터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답하며 새로운 길을 그려보라. 그 길은 과거의 짐을 벗어던지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으로 이어질 것이다. 마음의 짐을 덜고 진짜 나를 마주하는 시간. 젊은 날의 당신은 쉼 없이 달려왔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재산을 위해 애쓰던 날들. 하지만 이제는 묻는다. 그 모든 것이 당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었는가? 욕망을 줄이는 것이 곧 자유로 가는 길이다라고 불교에서 전하듯 많이 가지려 할수록 삶의 무게도 늘어간다. 고독은 당신에게 그 무게를 내려놓고 삶을 단순하게 만들 기회를 준다. 서울에 사는 한 남성은 은퇴 후 집을 정리했다. 젊을 땐 돈을 많이 벌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가져도 결국 혼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더군요. 그는 큰 집을 정리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필요한 물건만 남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당신의 집에 쌓인 물건들을 떠올려 보라. 쓰지 않는 가구, 자주 입지 않는 옷, 오래된 장식품. 이 모든 것이 공간을 차지하며 당신의 마음까지 무겁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며
단순한 삶의 기쁨을 느껴보라.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가진 것을 놓아줄 때 비로소 내가 자유로워진다. 지금 이 순간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라. 그 질문이 당신의 삶을 가볍고 단순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삶의 답을 찾다. 고독한 시간은 처음엔 공허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내 삶은 이제 끝난 걸까? 이런 질문이 마음을 가득 채우며 불안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고독은 외로움만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질문을 던지고 삶의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다. 서울에 사는 66세 김모 씨는 은퇴 후 외로움과 싸워야 했다. 아이들은 독립했고 친구들은 바빠졌으며 아내는 여전히 활동적이었다. 그는 집에서 하루 종일 혼자 있는 날이 많아졌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과거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던 일, 후회되는 선택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그때부터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지?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스스로에게 대화를 걸었다. 과거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 실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내 손에 달렸다는 걸 느꼈습니다. 고독은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회피했던 질문들을 던질 수 있게 만든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비로소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다. 부산에 거주하는 58세 전모 씨는 아이들이 독립하며 집이 조용해지자 공허함을 느꼈다. 아이들이 떠나고 나니 하루 종일 조용한 집에 혼자 있는 게 너무 낯설더라고요.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잊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점차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나는 누구인가? 그동안 나는 왜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을까? 그녀는 과거의 가족을 위해 살았던 자신을 인정하며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어요. 이 시간이 이제는 정말 소중해요.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 그녀는 말했다. 과거에는 항상 다른 사람의 엄마로, 아내로, 딸로 살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알아가고 싶어요. 그게 제 남은 삶의 방향이에요. 고독은 단순히 나를 돌아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삶의 본질을 깨닫고 남은 인생을 설계할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에 사는 68세 여성인 정모 씨는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가족을 돌보느라 미뤄둔 채 살아왔다. 그러나 은퇴 후 그녀는 그림 학원에 등록했다.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완전히 몰입하게 돼요. 그 시간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남은 삶의 방향을 설정할 기회를 얻는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힘이 된다. 고독은 진정한 나를 발견하며 삶의 본질을 깨닫게 만드는 축복이다. 그것은 당신이 잃어버린 질문을 되찾고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시간을 준다. 지금의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당신이 새로운 삶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시간이다. 삶의 분주함이 멈춘 지금, 고독은
당신에게 가장 깊은 지혜를 선물하고 있다. 고독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다. 그것은 쉼과 여유를 주고 내면을 돌아보게 하며 지혜를 선사한다. 지금 이 순간을 기꺼이 받아들이라. 고독 속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발견하고 더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갈 것이다.